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주춤하니까 요즘에는 결혼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회사 내 경조사 게시판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라 결혼 알림이 뜨네요. 남들은 어떻게 결혼하나 궁금한 마음에 열어보면 사진 속 신랑 신부는 세상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죠.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지을 정도로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웨딩 사진을 찍어보긴 했어요. 원래 3년 전에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웨딩 사진 찍은 거 꼴 보기 싫어서 파혼하고 나서 다 없애버릴까 하다가 저 예쁘게 나온 독사진만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장 내다버리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그런 드레스 입어볼 일이 있을까 싶어 아직은 가지고 있네요. 너무 실없는 짓인가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한 게 제가 내년이면 33살이 되는데요. 딱 30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틀어지는 바람에 아직은 결혼 생각 없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랑은 무려 4년을 사귀었습니다. 제가 직장 취업하자마자 만나기 시작해서 저의 20대 중후반부터 그 사람과 함께 했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들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 안 믿었어요. 이렇게 나는 좋아해주는 착한 사람이랑은 결혼도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 철석같이 믿었지만 경험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사람 하나 놓고 보면 정말 좋은데 가족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착한 줄 알았던 사람의 본래 모습이 눈치 없고 똘끼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제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져 가는 과정이 되겠네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 양가 부모님 상견례 전에 인사만 한 상태에서 그래도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아 다행이었죠. 신혼여행은 다행히 예약 전이었고 예식장 위약금이랑 웨딩 사진 미리 찍은 돈만 날렸네요. 저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 다니면서 영어를 쓸 일이 많았어요.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 학원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직장이 같은 곳은 아니지만 바로 옆 건물이었고요. 나름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보다는 3살이 많았는데 취업 준비할 때 만나 공부도 같이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신기한 우연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집도 가까웠는데 엄마가 남자친구와 같은 헬스장 다니면서 셋이 자주 함께 만나고 지냈습니다. 엄마는 전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었고요.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장난스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선우는 우리 유나를 많이 좋아하나 봐? 우리 딸이 요즘에 결혼에 부쩍 관심을 가지네. 우리 유나 올해는 9수니까 내년에는 결혼하는 게 좋겠네. 둘이 결혼은 할 거지? 엄마가 넌지시 결혼에 대해 묻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은 저희 집에서 작년부터 결혼하라고 유나 데려오라고 난리셨거든요. 유나가 미리 집에 인사 가는 거 싫다고 해서 미룬 거예요. 이제 슬슬 저희 집도 인사드리려고요. 제가 결혼 얘기 꺼내면 유나는 부담스럽다고 싫어했는데 그래도 결혼은 저랑 하고 싶은가 봐요. 남자친구가 너스레를 떠는 거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30 넘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 여행도 다 다니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어. 여행이야 결혼해서도 선우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지.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서 자리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엄마랑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보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건 분명합니다. 저도 싫지는 않았지만 뭔가 결혼은 아직 저에게는 먼 얘기라고 느껴지기만 했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은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러다가 직장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남자가 집 다 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 집은 우리 유나랑 같이 반반해도 괜찮다 생각해.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겠니? 선우가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돈 많이 못 모았다는 거 알고 있어.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드려. 아유,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부담이 덜한데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까지 해줄 정도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 말에 얼굴을 붉히며 감사하다고 했고요. 아마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잘 사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재력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며 함께 꾸려나가셨는데 능력 있는 부모님 덕분에 3살 위인 언니랑 저는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쭉 성수동에 살았고요. 언니는 외국에서 대학 따지 마치고 거기서 외국인 형부를 만나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가끔 한국에 와서 한 달 정도 시간 보내고 다시 돌아가고는 합니다. 반면 남자친구 집은 제가 알기론 평범했어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고요. 예비 시부가 은행 다니시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위로 누나 하나 있고요. 상견례 전에 그 누나는 2번 만나봤고 예비 시부모님은 3번 만났습니다. 밖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제 느낌의 예비 시부는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고 누나는 뭐랄까 약간 왈가닥 이미지에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머니 성격을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약간 왈가닥에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서 거르지 않고 다 말해버리는 스타일이랄까요. 질투도 약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결정하고 나서 재정적인 부분 상의를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딱 3천만 원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모은 돈은 많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막상 재정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나니까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고작 해야 2천만 원인데 다 해봐야 5천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결혼 비용 때문에 걱정이면 결혼을 좀 미뤄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나야, 지난번에 장모님이 넉넉한 쪽에서 좀 더 보탤 수도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 사실 돈 모으자고 결혼 미루면 여기서 조금 더 모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럴 바엔 간소하게 결혼해서 너랑 나랑 같이 모으면 훨씬 빨리 목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자금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유나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잖아? 네 쪽에서 조금 더 비용을 더 쓰더라도 우리 결혼 미루지 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한테 내 사정을 네가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얘기는 해보겠지만 나도 모은 돈이 몇 천 뿐인데 대출받아서 전세 얻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일단 어느 정도 도움 주실 수 있는지 나도 물어보긴 할게. 남자친구의 말은 저희 쪽에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달라는 거였죠. 물론 간소하게 결혼해서 둘이 버는 게 더 낫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혼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남자친구 상황이 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집이며 차며 턱턱 해주는 집에 시집만 잘 가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나 싶기도 했고요. 결혼이라는 걸 해봤어야 알죠. 서로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결혼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부모님과 이런 부분을 상의해봤는데 결혼을 미루라고 하실 줄 알았던 엄마 아빠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집을 아예 제 명의로 사주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너희 앞으로 다 해둘 생각이었는데 그냥 결혼할 때 미리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선우가 너랑 결혼이 어지간히 하고 싶은가 보다. 보통은 남자가 준비한다면 결혼하자는 말 안 하거든. 엄마가 집은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둘이 돈 합친 걸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니? 집이 제일 큰 문제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었던 저는 엄마가 집 마련해 주신다는 말에 오도방정을 떨어가며 좋아했습니다.
정말?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결혼하면 엄마 용돈 빵빵하게 매달 드릴게요. 오빠가 이 말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다. 용돈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잘 살기만 하면 돼. 그거만 되지.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럴 돈 있으면 둘이 부지런히 돈이나 모아. 엄마는 지금 전세준 24평짜리 장승백이역 근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 계약이 만료되니까 나가고 나면 신혼집을 꾸미라고 하시면서요. 생각해보니 거기 세입자 빼주려면 부모님도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 저한테 부담도 안 지우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퍼주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능력 있는 부모님 잘 만난 덕에 그런 혜택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고요. 남자친구는 제 얘기 듣고 정말 펄쩍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큰 산 하나 넘었다면서요. 요즘 반반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남자 쪽에서 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제가 집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저 나름 생각한 걸 얘기하긴 했습니다. 거기 전셋값 빼주려면 부모님이 현금 부담이 많으실 거야. 집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오빠가 예단이랑 혼수 간소하게 하자고 꼭 말씀드려.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 예단 같은 거 무리하게 요구하실 분 아니야. 친척도 얼마 없으시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께 형편에 맞게 용돈이라도 드렸으면 해. 그게 도리 같아. 자식한테 다 퍼주실 분들이시지만 시집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큰 부담 지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약속해 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흔쾌히 대답을 할 줄만 알았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대답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뭐야? 오빠 설마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그게 고민이 왜 필요해? 그냥 빈말이라도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유나, 너희 부모님이 너 시집 보내면서 해주시겠다고 한 건 너 잘 살라고 해주신 거지. 용돈 받자고 하신 건 아닐 거야. 네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차차 부모님한테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남자친구 말을 들으니 또 납득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알고 어찌됐든 살면서 갚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저도 거기서 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 해결이 되고 나서는 결혼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3개월 전이지만 양쪽 부모님 허락을 얻어 이듬해 5월로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았어요. 양가 부모님 만나는 건 추석 지나고 나서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견례 전에 서로 양쪽 어른들께 인사드린 후로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특별한 날이나 명절마다 과일이나 선물을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딱 그뿐이었고 자주 드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말 나오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네 집과 관련된 거에 유독 더 예민하게 반응한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시댁과 세 번째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어머니, 저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앞으로 너 승진도 하고 더 잘 나갈 텐데 결혼하면 엄마한테 용돈 두둑히 줄 거지? 너희 둘이 벌면 돈도 금방 모으겠다. 집 때문에 대출받을 일도 없어서 너희는 좋겠다. 아무튼 엄마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설마 엄마 용돈 안 챙겨주겠어? 그렇지? 갑자기 매달 용돈을 챙겨달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시길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농담으로 하신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한 말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러더군요. 엄마도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그래.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형편 맞춰서 드릴 거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한 달에 한 얼마씩이나 줄 수 있니? 야, 엄마 그럼 일 안 해도 되려나? 유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려다가 어머니가 일까지 안 한다는 말에 적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겠다 싶더군요. 웃으면서 좋게 대답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이 되어봐야 아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도와주시는데 오빠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용돈 드릴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먼저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드리는 용돈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돌려 말하긴 했지만 제 말의 뜻은 우리 부모님도 안 드리는데 시댁에도 안 드리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대답해서인가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다소 기분 나쁜 말투로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웃자고 하는 말에 죽다고 정색을 하고 그러니? 어른을 참 무한하게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네 말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 집에도 용돈 안 드리니까 나도 받지 말라 이거 아니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눈치 보느라 바쁘더군요. 아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유나 말은 그게 아니라. 유나, 그치?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남자친구가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는데 저 끝까지 대답 안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요. 제가 아직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지금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 앞에서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대놓고 너희 결혼하면 둘이 버는 돈에서 얼마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며느리라도 앞에서 대놓고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결혼 자금도 나보다 훨씬 더 적게 해오면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들 공짜 장가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거 말은 못하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따로 얘기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전혀 제가 왜 화가 난 건지 전혀 문제를 모르더라고요. 어머니 내 앞에서 용돈 달라고 요구 대놓고 하시는 거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 안 들어. 우리 부모님은 집도 해주시고 다른 거 못 해줘서 마음 아프다고 더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오빠네 엄마는 어떻게 된 게 결혼하면 둘이 돈 많이 벌 테니까 용돈 달라면 말씀을 하시오. 돌려서 말하기 싫었던 저는 다소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화낼 일이야. 나중에 여유가 많으면 드리면 되고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야. 나야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드리고 싶고 그냥 듣고 흘리면 될 일이지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 말을 어머니가 오빠하고 둘이 있을 때 하던가 아니면 혼자 생각만 하시면 상관없어. 근데 결혼하지도 않은 예비 며느리 앞에서 말할 건 아니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안 드리는데 오빠네 부모님만 용돈 드릴 생각은 없어. 생일이나 명절 아니면 매달 드릴 생각은 더더욱 없고 내가 집대에 가는데 어머니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내 집 명의도 달라고 하실까봐 겁난다. 물론 저도 화가 나서 다소 심하게 얘기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서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네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뭐 명의 달라고 할까봐 겁난다고. 우리가 뭐 도덕인 줄 알아? 너는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혼자 상상하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아니지. 분명 어머니는 내 앞에서 대놓고 용돈 요구하신 거잖아. 그렇다고 어른 앞에서 그렇게 정색하고 대답할 일이야. 너 이번 일은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례했어. 우리가 형편 안 돼서 집 못하는 게 뭐 그리 죄라고 예민하게 굴고 도둑놈 취급하냐. 싫으면 안 드리면 될 일이지.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오늘 마음 상하셨어. 네가 사과드려. 심지어 제가 자기 엄마한테 무리하게 굴었다면서 사과까지 하라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몇 년을 사귀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늘 저한테 다정한 말을 하던 사람이라 더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 걱정을 키우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다툼 끝에
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자 남자친구가 당황을 하더니 싸움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그때 일로 이 결혼을 하면 고부 갈등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사과를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자기 엄마를 달래며 끝냈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저도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냐고요? 그랬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하셨다길래 그 일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 결혼을 깰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결혼을 깼다면 더 현명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상견례를 앞두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결혼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들이 마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터라 결혼 전 마지막으로 제 절친들과 여행을 갈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어려우니 제주도로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다들 직장에 다니는지라 평일에는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직장인들 대부분은 명절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데 휴가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친정 식구들과 쓸 예정이라 추석 연휴로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행 일정을 남자친구에게 말했고요. 나 이번 추석 연휴에 내 친구들하고 제주도 갈 거야. 아마 결혼 전에는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겠지? 해외로 가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 있지? 살 연휴 때는 오빠랑 둘이 여행 가자. 저는 들뜬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여행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자기랑 안 가고 친구랑 가는 거에 서운해할까봐 다음번 연휴 때는 둘이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돌아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추석 때 우리 집에 안 오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너 우리 엄마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찍히는 거야. 웬만하면 다른 날 가는 게 어때? 명절 말고 주말 껴서 연차 내고 가면 되잖아. 아니 나를 잡았다고는 해도 내년 봄이나 돼야 식을 올릴 건데 굳이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기 엄마한테 찍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내가 명절에 오빠 집에 가야 해? 결혼하면 지겹더러 볼 텐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우리 엄마는 당연히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어. 엄마가 너 온다고 음식도 많이 할 거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친구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비행기표 다른 날짜로 취소해봐. 무슨 소리야. 이미 친구들하고 일정 다 맞춘 거라 절대 취소 못해. 나는 이해가 안 가. 아직 내가 오빠네 집 며느리도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렇게 말다툼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계속 내가 왜 명절에 예비시댁에 가야 하나. 이해가 안 된다.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친이 얼굴이 차갑게 굳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우리 집에는 너 여행 가는 건 말씀 안 드리고 친척집 가야 해서 시간 안 된다고 얘기할게. 그런데 그 사람 대답에 저는 더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왜 굳이 자기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나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없지. 그거 기분 나빠하시면 나는 오빠네 집 이제 못 갈 것 같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대답은 하는데 기분이 상한 듯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서운하든 말든 저는 여행을 취소하고 예비시댁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은 연애하면서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늘 저에게 맞춰주는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약속하고 나서 자기네 식구들과 인사시키고 난 이후로는 유독 자기네 집 일에 예민하게 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 용돈 문제로도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다툴 일이 생긴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다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우연히 제가 남자친구와 예비시모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보게 되었어요. 폰을 뒤진 건 아니었고 남자친구 노트북으로 웹서핑을 하는 중에 메신저가 켜져 있길래 정말 우연히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제 이름이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다 읽게 되었지만 읽고 나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은 언제부터 연휴니? 유나는 며칠에 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유나는 못 온대요. 자기네 친척 집도 가야 하고 다른 날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대요. 결혼을 쌓이면서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같이 와서 엄마 음식하는 거 좀 돕자고 하지 그랬어. 엄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니? 그 많은 거 엄마 혼자 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한숨 나오네. 엄마 이번 추석만 혼자 고생해요. 다음부턴 유나가 다 할 거니까 그때 엄마는 푹 쉬면 돼. 걔가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서 명절 음식 해본 적이랑 있다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던데? 못하면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면 되지. 그럼 지가 어쩔 거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모르겠다. 일 못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 복장 터지는데 잘 알지 모르겠다. 유나 일머리 제법 있어요. 아마 시키는 대로 잘할 거야.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 설마 오빠네 집 종년으로 팔려가는 거야? 나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 집 가서 미리 음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머니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웃긴다. 뭐 오빠 엄마는 푹 쉬라고. 나한테 일 다 시켜놓고 푹 쉬라는 말은 대체 뭐야? 유나, 너 그거 언제 본 거야? 아, 네가 봤다니까 설명은 할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엄마가 힘들다 하시길래 기분 맞춰드리느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지. 뭘 그렇게 따지거든요. 피곤하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 내 상식으로는 오빠가 한 대답은 정상이 아니야. 오빠는 그럼 뭐 하는데? 어머니 혼자 음식하느라 힘들면 오빠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나한테 다 시킬 테니까 엄마는 푹 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오빠는 도와드린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나한테 다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유나야, 너 저번부터 자꾸 하나하나 예민하게 따지고 드는데 네가 한 만큼만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면 서로 피곤한 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둘러봐라. 나는 아직까지는 여자가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뭐 별것도 아니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실망이다 정말. 결혼 준비하면서 오빠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우리 부모가 해주는 건 아무렇지 않게 받기만 하면서 오빠네 집에 자라는 요구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결혼은 못하겠다. 몰랐다면 모르다. 오빠 속만 다 알고 나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어지네. 저는 기분 나빠서 집에 가겠다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오면서 파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모님께는 헤어지고 나서 말씀드려야겠다 결심했어요. 계약금 걸어놓은 거 취소하고 손해볼 거 생각하면 깝깝하긴 한데 결혼 후 중년 취급받을 바엔 손해 좀 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길래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파혼하기 적당한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별 통보를 하는 게 속이 시원할지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에게 만날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제가 보낸 주소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길래 오라 그런 거야? 맛있는 식당이라도 있어? 어리둥절하게 묻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는 건물 앞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갔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4층 상가였죠. 그 건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친정 아빠였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했으니 당연히 몰랐겠죠.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를 그 앞으로 부른 거였고요.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얼마인 줄 알아? 물론 대출이 있긴 하지만 그거 내고도 월 2천이 넘어.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오, 근데 이 건물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 아는 사람이 여기 주인이니? 맞아. 잘 아는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야. 바로 우리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오빠 몰랐지? 잘만 하면 이것도 다 내 거 되는 거야. 부모님이 뭐 이걸 남 주겠어? 당연히 차식한테 주자고 하시겠지.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 몹시 놀란 것 같습니다. 눈이 뒤집어지더니 마치 본인이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와하, 유나 네가 잘 사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면 완전 준 재벌 아냐? 우리 그럼 아등바등 돈 모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네? 아싸 신난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유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는 너네 부모님한테도 내가 아들처럼 잘해야겠다. 그래야 네 말대로 이거 우리 거 되는 거잖아. 벌써부터 그 건물이 자기 것이 되는 걸 상상까지 하대요. 그래서 그쯤 제가 산통을 깨줬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유나야 무슨 상관이냐니. 이거 너희 아빠 건물이라며. 왜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너랑 곧 결혼할 사람인데. 이 건물이 네 거면 당연히 나랑 상관 있지. 그니까 우리 결혼 안 하면 오빠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안 그래? 오늘 얘기하려고 보자고 했어. 오빠 어떤 사람인지 결혼 준비하면서 알았지 뭐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결혼 없었던 걸로 해. 내 할 말은 이게 다야. 제가 파혼하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서는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여기 부른 거 앞으로 잘해보자고 부른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네 아빠 건물도 보여준 거 아니야. 헤어지자는 말은 갑자기 왜 하고 그래? 부모님께는 모르고 말씀드리려고. 아셔도 상관없어. 그동안 오빠가 오빠네 집만 챙기는 거 보고 솔직히 정 떨어졌어.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어쩔지 눈에 뻔히 다 보여. 여자 쪽에서 집 해온다는데 그것만 해도 되게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오빠네 식구들은 고마운 걸 몰라. 한마디로 염치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오빠네 엄마도 나한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 하신 적이 없더라. 그런 집에 시집갈 생각 없어. 근데 내가 건물주 딸이라니까 그제야 우리 집에 잘하겠다는 말을 안 해? 오빠 인상을 알겠어. 그동안 나한테 착한 척하느라 힘들었겠다. 유나야, 그게 아니야. 내가 우리 집만 챙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잘해야 너도 잘할 것 같아서 더 그랬던 거야. 내가 예민하게 군 거 사과할게. 제발 결혼 안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 됐어. 나는 이미 마음 굳혔고 이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오빠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던 건 다 받을 거 생각하고 했다는 거 다 알아. 아니 누가 이런 별것도 아닌 일로 파혼을 하냐? 너 실수하는 거다. 내가 잘하겠다고 하잖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찬찬히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만난 시간이 몇 년인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되니? 별것도 아니라고. 결혼하고 내가 어머니랑 갈등 생기면 그때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진상 떨겠네? 오빠는 나중에 내 편 될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시댁이 더 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람이잖아? 이 건물 놓치는 거 아까워서 싹싹 비는 거 나 다 알아.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어. 서로 손해본 건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파혼하자. 저는 아빠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일을 복수하듯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한 이후에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락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 저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네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안 재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아마 자기 부모도 말했겠죠. 예, 아가. 내가 너를 이미 우리 집 식구를 생각하고 잘 가르쳐보려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설마니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겠니? 그건 오해다. 너 우리 아들 놓치면 더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키 크고 인물 좋고 직업도 좋은데 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네 쪽에서 싫다 그러는 거야? 돈이 문제면 결혼을 좀 미뤄서 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가 땡빚을 내서라도 너 하는 만큼 맞춰보마.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빠가 결혼하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하길 바랬어요. 마음만이라도 그랬다면 덜 화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자기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 호구 아니에요. 오빠는 저랑 결혼하면 팔자 고치는 거나 다름없는데 저는 시집가서 종년처럼 일할 것 같아서요. 결혼 생각 완전히 접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혼인 파탄 낸 게 이쪽이니 손해를 다 배상하라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미 취소할 거 다 하고 손해는 각자 감수하기로 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손해배상 어쩌고 무서운 말 할 땐 언제고 그 뒤로 남자친구와 몇 번 질척거린 거 빼고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속상해 하셨던 거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엄마는 특히 더 속상해 하셨죠. 그래도 딸 결정이니 믿는다 하시며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마냥 후련하다가도 평일엔 바쁘고 피곤해서 잘 지냈고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약속도 없고 집에만 있는 제 자신에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마 오래 연애하고 헤어진 거라 상처가 남는가 싶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이혼보다는 파혼이다 말을 하지만 그냥 파혼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내년이면 3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한창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집구석에 처박혀서 꽃다운 세월 다 날리는 기분이 들고 우울하기까지 해서 고민 끝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시작하고 나서 우울한 기분도 많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사 잘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이란 건 어떤 상황이든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믿고 결혼하는 여자한테 내 편이 아니라면 그런 결혼은 뭐하러 하겠어요? 저는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의 귀한 딸 데려 내가 고생시키는 사람 말고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아직은 누구 만나서 연애한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엄마는 저 파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조건 맞춰 선자리 알아보느라 바쁘신데 아직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그냥 지금은 운동 열심히 하고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누군가에게 제 사연이 위로와 기쁨을 드렸길 바라보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